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잡담을 조금 하자면, 제가 저번 주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IPO 종목도 10월달 들어서 개수가 확 줄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없다 보니까 컨텐츠가 별로 올릴 게 없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한번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약간 방향을 잡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장도 분위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종목도 그거 따라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포지션이 전부 다 애매한데 많이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언급 드릴 종목도 사실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개수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영상으로 왜 안 만들었냐 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할 때 괜히 종목 제가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시장이 만약에 하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물론 손절가를 정해 주겠지만 못 지키시는 분들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도 지금 영상을 안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계속 안 올리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댓글로 올리려다가 요것도 컨텐츠다 싶어서, 저번에 뉴인텍도 한번 그렇게 올려드렸죠.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구독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완전 처음 봤고, 그리고 처음 퇴근하고 짧은 시간에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점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 체크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나름대로 그래도 현재 이 종목은 이런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정도는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지오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영상은 잘 봐주고 계시답니다. 여행주 쪽에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심을 안 두고 있었어요. 그나마 그 오일 관련된 석유주나 금융, 은행주하고는 조금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사실 여행주는 전혀 안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 좋은 여행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길래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정말 어떤 기준에서 괜찮아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안 받아들이고 저는 제 기준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요 회사 종목명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슨 패키지나 어떤 국내 그리고 해외 여행도 다 하는 여행사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를 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타격을 좀 크게 받았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확실히 코로나 타격을 받았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니까 2019년도 말부터 이미 실적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안 좋아지고 있는, 그건 일시적인 거일 수는 있었겠지만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 재무 상태나 기업 상태는 매우 저는 안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고 지지 저항이랑 세력 자리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참 좋은 여행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약 2012년도 쪽부터 해가지고 상승 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2018년도 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완전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을 줬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주봉으로 봐도 비슷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일봉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제가 찍어 놓은 지지 저항선은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큰 기준선이 될 만한 것들 기준으로 제가 잡아 드렸고요. 크게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걸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상단과 하단에 그냥 박스권에서 상승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짧은 구간에서 요렇게만 봤을 때 이 박스권에 지금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요한 가격이 6,000원인데 이 6,000원을 계속 두들기기만 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기대하려고 하면 6,000원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가격을 유지를 해줄 때 매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시되 필히 6,000원 선을 손절가로 기준을 잡으시고, 떨어질 때는 무조건 손절을 일단 다시 6,000원을 돌파할 때 사더라도 떨어질 때는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아래쪽 그리고 4,850원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요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약간 길게 보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박스권의 가장 저점인 요 가격대를 이제 떨어지게 되면 한 4,6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4,6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손절가를 잡고 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자리가 없었어요. 사실 요때 당시에 주가가 한번 요동치기는 했지만 종목 자체가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 사실 이렇게 큰 상승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세력들이 크게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손이 좀 큰 세력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큰 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큰 손이 아닐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더라도 이게 크게 상승을 잘 못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큰 손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때 상승을 주고 요 구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때 요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을 주고 이때 이후로 세력이 지금 거의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일부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했던 자리에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쭉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거의 흐지부지 거래량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게 그냥 흘러가는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때 요런 장대 음봉이라든지 장대 양봉이 한 번씩 출현하면 그때가 약간 세력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려고 하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때 한번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슬슬 간을 한번 볼까라고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치를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요때부터 이제 조금씩 요 거래량이 살짝 올리면서 올라오면서 요때도 조금씩 올라오죠. 윗골이 달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매집을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크게 이제 작업이 들어왔고, 결국 현재 들어왔는 세력들의 평단가가 한 6,000원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6,000원이라는 가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현재 이 세력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력은 돈이 많은 세력이 아니고 코로나 직후에 여행주다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행주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건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한데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박스 안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때 세력이 조금 돈을 넣고 이때 돈을 조금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세력이 그냥 무서워 하고 털고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박스권을 한동안은 유지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짧게 요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패턴으로 그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별로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력들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이 될 것 같은 종목의 세력들도 돈을 넣어 놓고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종목은 조금 불안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급하게 한번 갭을 띄었다가 위로 상승을 주죠. 그 다음에 뚝 떨구면서 이제 거의 뭐 일단 본전만 치고 나가자는 개념의 큰 상승을 한번 줬다가 떨어지는, 뭐 한 번 정도는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패턴이 나온 다음에 이 종목을 버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버리지는 않았다. 그냥 소액을 넣어 놓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요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면서 평단가를 어떻게든지 조금씩 낮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세력들이 손을 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요때 들어왔는 게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인데 지금 요 박스권이 가장 중요하고 세력들의 가격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면은 현재 재무제표가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부채 비율이 아래쪽이죠. 부채 비율도 지금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태고,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거의 7%대까지, 빚은 거의 다 자산 총계 중에 지금 부채로 돼 있는 총계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빚은 거의 다 갚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빚을 갚기 위해서 2019년도에 부동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저도 아직 재무제표를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영상을 만들려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코로나를 예측을 한 건 아니겠지만 2019년도에 한 30% 정도 부채 비율을 줄였잖아요. 요때 보면은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참 좋은 여행 기준에서는 잘 된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적자 나는데 이자까지 많이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요거는 약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참 좋은 여행의 모기업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1,400만 주를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켜놨는데, 그 중에 거의 600만 주 조금 안 되는 590만 주, 42% 정도 되는 지분을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난 7일과 8일 날, 이게 9월 달입니다. 9월 7일 8일 날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삼천리 자전거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참 좋은 여행 지분을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 590만 주에 해당하는, 만약에 분류를 하고 매각 예정이라고 하면은 이 주식을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떴고, 근데 이제 삼천리 자전거 본사에서는 현재 단지 회계상으로 분류한 것일 뿐이지 뭐 1년 안에 원상으로 복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쉽게 말해서 팔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미 참 좋은 여행이 매각 관련 수순을 밟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삼천리 자전거는 일부 매체에서 단지 그냥 소문일 뿐이고 이야기가 부풀려서 보도가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맞다 우리 다 매각할 것이다 하면은 아마 참 좋은 여행 주가가 벌써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삼천리 자전거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주가가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9월 7일과 8일이죠. 7일과 8일 보면은 요때 올라갔다가 8일날 이때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 쭉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일단은 부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참 좋은 여행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제가 저게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참 좋은 여행의 대주주가 보시면은 뭐 최대주주 삼천리 자전거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주식농부 박영옥 님이 참 좋은 여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박영옥 님이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월 한 19일부터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3월 17일부터 이제 박영옥 님이 주식을 굉장히 많은 그 수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 가까운 주식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3월 19일부터가 거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거의 저점에서 이제 많이 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는 근데 샀는 것보다 싸게 팔았네요. 요때는 손절을 나갔는 거네요. 제가 요거는 제대로 못 봤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때도 조금씩 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요 뒤에도 지금 팔았는 게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박영욱 님이 지분을 10%에서 6.4%까지 현재 줄였는 상태고, 이제 소액 1%대 정도 되는 1% 미만의 소액 그 주주긴 하지만, 스마트 인컴이라는 종목이, 이거는 회사죠.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가 0.006%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행 쪽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다 처분하자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손을 뺐을 수도 있지 않나, 조금 그런, 약간 이거는 확대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 뭐 지지저항도 그렇고 세력 자리도 그렇고 현재 이 대주주 지분 변동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뇌피셜로 지금 푸는 거기 때문에 확대 해석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보시면은 한 6,000원대 중반대부터 해가지고 최대 주주들이 이 물량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금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삼천리 자전거가 그 참 좋은 여행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느꼈는 게 사실 여기에서 느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도에는 요때는 배당도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보니까 배당이 일단 없었었고요. 뭐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란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참 좋은 여행 삼천리 자전거도 현재 매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로 있는 참 좋은 여행도 어마무시한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는 참 좋은 여행이 굉장히 좋은 효자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가치도 떨어지고 적자를 보는 회사가 되어버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삼천리 자전거 기준에서는 양쪽 다 감당하기가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가격이라도 이거를 처분을 해서 하면 삼천리 자전거 쪽으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서 뭐 부채율을 줄인다든지 뭔가 이게 자기 회사를 위한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참 좋은 여행을 지금 사는 거는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삼천리 자전거에서는 이미 알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죠. 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제가 다트 들어가서 봤는데 삼천리 자전거의 지분 매각 이슈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뭐 올해 4분기 때라든지 내년 초에 가가지고 지분을 매각을 하기 시작해버리면은 그 나중에 다 공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개인들도 막 던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농부 박영옥님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6점 몇 프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박영옥님 또 가장 이 종목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박용욱님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지분이 갑자기 5%, 4%, 3%대까지 떨어지면은 주가도 이미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발 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되고, 투자 시점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게 조금 효과 있는 게 발표가 된다든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요 투자 시점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요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실적을 봤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폭이 줄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조금씩 매집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잡혔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뭐 여행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매출 올리려고 또 다양한 저가 상품들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주는 걸 보고 약간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지분 매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확실시 할 때, 매각하지 않을 시,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 그때도 그거는 약간 호재성으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약간 신경을 세우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결과를 내보고요. 앞으로 요런 거랑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여행주랑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판지오님 좋은 컨텐츠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그래도 이거는 좀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썰로 풀어드릴 만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간단하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든지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네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